아이가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해서 내가 때리게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체벌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훈육의 방법이라는 건 굉장히 부모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에너지를 훈육에 들이지를 않기 때문에 손쉬운 체벌을 선택하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고 생각해보면 더 좋은 훈육 방식이 있는데 그게 되게 고통스럽고 힘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아이의 어떤 특권을 철회한다든지 용돈을 깎는다든지 뭐 게임을 제한한다거나 또는 뭐 행동 결과를 예측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페널티를 줌으로써 타임아웃, 삼진아웃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혀 시도하지 않고 바로 때리고 그런 것들이 아이한테 주는 훈육적 방식이 없다는 것이죠. 실은 제가 이제 우리 건희하고 어머님 회사에 계신 동안 단독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희하고 제가 상담하면서 이 영상을 미리 보고 상담을 했을 때 느낌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요? 네. 반가워. 네. 선생님, 혹시 선생님 누군지 얘기 들었어? 네, 그 상담사이시라고. 제일 바꾸고 싶은 거, 제일 네 마음대로 뭔가 변하게 하고 싶은 게 뭐야? 엄마요. 아, 정말. 엄마를 어떻게 바꾸고 싶은데? 엄마를 때리지 않고 혼내지 않는 엄마로. 엄마가 때리지 않고 혼내지 않는 엄마를 바꾸고 싶어? 네. 지금의 엄마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지금의 엄마는 좋은데 엄마가 그런 행동을 안 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지금의 엄마는 좋은데 엄마가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 네. 건희하고 그림도 그려보고 문장 완성 검사를 가지고 제가 조금 더 명료하게 구체화시켜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엄마.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나한테 맨날 화를 내.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를 좋아해. 참 기특하게도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엄마 허리. 어머니, 아휴, 참. 건이가 제일 걱정하는 게 엄마 허리래. 참, 이거 어떡합니까, 어머니? 아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가족끼리 엄마랑 아이끼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일 텐데요. 엄마의 표현이 사랑으로 느껴졌는지 어땠는지 건이는 어쨌거나 엄마에게 이렇게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화낼 때 어떤 느낌이 들어? 그랬더니 무서워요. 전 그럴 줄 알았거든요. 엄마가 지금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고 엄마가 화가 나서 나한테 화를 내고 있다는 걸 얘는 알고 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자기한테 화낼 때 우리 건이는 엄마를 걱정하더라고요. 엄마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고 어디서 회사에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보다. 그래서 나한테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구나로 얘는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건이가 참 건강하구나. 엄마만 이 집은 달라지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더 얻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가 어려서 뭘 알겠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걱정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한번 우리의 경험을 한번 되새겨보면 우리가 그동안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한테 해왔던 많은 그 물리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이런 학대의 흔적들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 흔적을 남기고 증거를 남기고 이 화상을 당했을 때 이 흔적이 남는 것처럼 평생 가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다뤄봐야 된다는 거죠. 집에서도 구분하고 있는데 수업학원까지 오고. 강아지하고는 친하죠, 당연히. 그래? 네. 우리 건이는 엄마하고 손도 자주 잡고 싶고 그래? 네, 그러고는 싶은데 엄마가 안 잡아요. 그럼 건이가 먼저 잡으면 엄마 뭐라 그래? 그냥 안 잡아요, 저도 자고 싶어도. 그래? 네.
손도 잡고 싶어 엄마랑? 네. 아유. 옛날에는 뽀뽀도 했었는데 요즘은 입냄새 난다고 뽀뽀도 안 해요. 누구 입냄새? 너 아니면 엄마? 저요. 오, 양치하고 엄마한테. 아, 양치도 해요. 근데 엄마가 하기 싫대. 우리 건이는 엄마한테 엄마가 요것만 조금 좀 변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가 있어? 말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말을 너무 안 해요. 네. 그리고 또 엄마가 이런 것 좀 해주면 너무 좋겠다 그런 거 있어? 때리지 않는. 안 때리면 좋겠어. 네. 그럼 어떻게 해? 건이는 엄마한테 맞고 나면? 먹고 나면 엄마 하라는 거 하죠. 하라는 거 해? 네. 그때 마음이 어때? 화나? 네. 속상하고 네. 속상하고? 네. 우리 건이는 그럼 화나고 속상하면 그거 어떻게 풀어? 안 풀어요, 그냥. 안 풀면 속이 답답하잖아. 네, 속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건 없어? 엄마하고 좀 이렇게 지내고 싶어요. 엄마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맨날 전쟁이던데. 요거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내 소원이 마음대로 이루어진다면 첫 번째 소원은 날 수 있게 해주세요예요. 그다음 두 번째 소원은 순간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 번째 소원은 염력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전부 다 초능력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게요. 예. 자, 이런 게 따로 또 의미가 있을까요? 저렇게 날고 싶어하고 순간 이동, 염력. 네, 어머니한테 먼저 여쭙고 싶어요. 이거 왜 건이가 왜 이렇게 세 가지 소원을 다 저런 류의 이야기를 써놨을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냥 지금 딱 드는 생각은 지금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혼날 때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여기서로부터 내 능력이 제한적인데 내 능력 너머에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표현인 거죠. 제가 제 어린 시절 이렇게 한번 회고해 보면 아까 건이를 보면서도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프고 제 지금 신체 감각이 한숨이 계속 쉬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잘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저걸 보면서도. 왜냐하면 이게 동일시가 되기 때문인데 저는 어릴 때 야뇨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밤에 이불에 오줌을 싸는 습관이 생긴 거죠. 제 나이 9살에. 이제 이거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걸리면 아버지한테 그날 정말 죽도록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얼른 서둘러서 이불을 정리하고 아빠가 출근을 빨리 하실 때까지 이거를 아닌 척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또 매일 아침에 그걸 체크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때리기 위해서 이걸 체크하는 걸까?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맞다가 일어나면 제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학대 아이들은요, 여러분 자기 심장 소리 들리세요? 안 들리죠. 학대를 받는 아이들은 극도의 공포에 있으면요, 숨죽인 가운데 자기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이 소리를 들어요. 저도 어릴 때 제 심장 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몸이, 그 트라우마로 몸이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작은 자극, 엄마가 소리를 지르거나 아빠가 소리를 지를 때 자기 심장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공간에서 더 이상 나갈 곳이 없고 자기 몸이 갇혀있다라고 생각할 때 아이들은 정말 내가 훨훨 새처럼 날아서 뭔가 안전하고 능력이 있을 때, 네, 이 공간을 벗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바꿔내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마술적 사고이면서 굉장히 순수한 바람일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촬영을 하던 중간중간에 체벌이 확인이 됐고요. 네. 아주 예민하고 또 엄중한 상황이어서 전문가 세 분 모두가 굉장히 우려를 했다는 얘기를 또 전해 들었습니다. 네. 지난 한 해, 올해 최근에 정말 자고 일어나면 뉴스가 터질 정도로 아동학대 사건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민법에서 사실 굉장히 오랜 거의 60여 년 동안 이 체벌을 통한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그 민법상에 부모의 징계권이라는 게 민법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걸 허용해줬었는데 그게 작년 10월에 국무회의에서 제거해야 된다, 삭제해야 된다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1월에 정식으로 그게 이제 승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체벌을 하는 것도 이제는 학대고 범죄가 되는 지금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법 915조의 징계권이라는 게 63년 만에 삭제가 되었다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친권자는 아이의 보호와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사랑의 매라고 했던 그런 어떤 권리가 허용됐던 게 아마 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작년에 삭제가 되었다고. 네. 몰랐네요.
야, 징계권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삭제됐다는 것도 오늘에서야 알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렇기에 확실히 체벌은 이제 불법이 됐습니다. 해서 체벌한 어머니를 방송에 내는 것도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던 거였거든요. 방송으로 이걸 내보내도 될지, 이게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어머님의 자진 신고를 강력하게 요청한 분이 우리 박재현 소장님이셨다고요. 이 아동학대는 사실 아주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과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그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었던 이유가 저는 아동학대를 가해자의, 그러니까 부모님들이시겠죠. 그 부모님들이 그 노후에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나서 그 아이들이 그 학대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스스로가 그 죄책감의 무게를 삶에 지고 살아가시는지를 많이 봐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고. 그런 관점에서 내가 내 아이를 때리고 내 아이를 학대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도움을 스스로 요청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정말 대단한 용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겁도 났을 것 같고 자진 신고라는 것 자체가 그죠? 어떠셨어요? 어떤 심정으로 진짜 이렇게 임하게 되셨나요? 겁이 많이 났던 것도 사실인데 이제 그거보다 더 컸던 게 아이를 지금이라도 똑바로 제대로 이제 사랑받으면서 저도 사랑을 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살아보자. 네. 그런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옆에서 도움을 주시고 하니까 더 그 겁이 났던 것도 맞는데 용기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진 신고라는 게 정말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서 제가 제 아이를 때렸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너무나 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떤 마음인지 너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리막길에 막 이렇게 자전거가 굴러 떨어지는데 그때 브레이크 밟는 게 너무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니까 이걸 누군가 멈춰주길 바라는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제 그 아동학대가 발견되면 이제 신고 의무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과 관련돼 있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24개 직군들은 무조건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 이제 학대가 있으면 어머니 내면의 상처를 꼭 치유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아이에게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머니도 새롭게 회복되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신고하도록 하죠. 안 그러면 저희가 신고해야 되니까. 신고한 다음에 치유하셔야 돼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요, 많이 안 하십니다. 저희가 요청드렸을 때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열에 9분 이 방송 때문에 나오신 분이 굳이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진 신고하시고 여기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 거가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굉장히 큰 자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이제 내면을 이렇게 돌아보고 치유해서 정말 좋은 부모가 되실 수 있는 오늘 아마 굉장히 중요한 첫날을 지금 사시고 계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체벌에 대해서 할 얘기가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그렇죠. 실은 그동안 우리 부모님들이 체벌을 통한 훈육을 그만큼 많이 해왔다는 얘기인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자, 다음 주 EBS 부모에서는 체벌 없이 아이를 훈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돌아온 EBS 부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